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발표를 맡게 된 자연아 처리팀의 주정원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 도와주시는 팀원분들께서는 황수현님, 백주희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Multimodal Transformer for Unaligned Multimodal Language Sequence라는 제목의 논문인데요. 2019년 ACL에서 발표된 논문이고, 제법 유명한 논문이라서 아마 많은 커뮤니티에서 발표된 논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은 좀 더 좋은 자료도 워낙 많기 때문에 요즘에,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나름 NLP 쪽 공부를 하고 있고,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멀티모달 쪽으로도 많이 턴오버가 되는 추세가 있다고 들어서, 멀티모달에 좀 흥미가 생겨서, 이번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고요. 네, 혹시 목소리에서 안 들리시나요? 아, 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그렇게 길진 않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제가 막 이렇게 막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멀티모달에 대해서, 어, 아직 정확한 정의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보니까 멀티모달이라 하면은, 지금 이 현재 논문에서 제시한 바운더리는 텍스트 데이터랑 이미지 데이터랑 어쿠스틱 데이터, 그러니까 이제 음성 데이터라고 하죠. 이 세 가지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을 모델링하여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그동안 많은 리뷰를 해왔던 논문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한 개만, 그러니까 한 개라는 표현보다는 어쨌든 한 종류의 인풋의 형태의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왔다면은 최근에는 사람같이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람같이 생각한다는 게 이제 우리가 단순히 서로 인사를 할 때도 얼굴만, 그러니까 이제 소리만 듣고 판단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어떤 표정도 볼 수 있고,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우리가 그걸 언어로 이해한다거나, 혹은 어떤 형태로 이해하는 것. 어쨌든 이제 지금 제시했던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텍스트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음성이 될 수도 있고, 당연히 그 외적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컴퓨터 데이터로는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과 매우 근사하게 가기 위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됐다고 하는데,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인공지능이 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름 이것도 논문이 나온 지 2년 정도밖에 안 된 최신 논문인데, 아마 이제 보시면은 아직 인공지능 쪽으로는 사람처럼 가기엔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비슷한 예시로 이제 NDVI에서 제시한 유튜브 영상이 있는데요. 멀티모달에 좀 비교적 비슷한 서비스를 내놓은 게 있어서 한번 같이 이제 데모용으로 한번 보시죠. 잠시만요. Hey, you want to get some food? Yeah, actually, I'm pretty hungry. All right. Find us a Mexican restaurant. The nearest Mexican restaurant is Luna Mexican Kitchen located at 1495 the Alameda, San Jose. How's the weather in San Francisco? It is currently 66 degrees and sunny in San Francisco. Actually, you know what? I'm feeling sushi. Really? Yeah. All right. Show us a Japanese one. The nearest Japanese restaurant is Aniki Sushi located at 3810 Mori Avenue, Fremont. How about tomorrow? It will be mostly cloudy with a high of 62 and low of 54. What's the rating? Aniki Sushi has 4 stars on Yelp. That's pretty good. All right, show us the directions. Here are the directions to Aniki Sushi. Nice. I'm excited. I've really been craving sushi. Yeah, it's about time we eat. 네, 영상 잘 보셨나요? 네.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을 보면서 좀 특이한 거 혹시 발견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이 영상이 말하고자 하는 게 혹시 바로 캐치를 하셨는지 궁금해가지고.
뭐 채팅창으로 말씀하셔도 좋고, 뭐 마이크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혹시 자막이 잘 안 보였나요? 저는 이제 자막을 이제 몇 번 봐서 아는데, 혹시 자막이 혹시 안 보였나요? 아, 그런가요? 네, 진짜 채팅창에 뭐라 말씀하셨는데, 예, 자비스가 사람들끼리 대할 때랑, 그쵸? 네, 맞아요. 그쵸? 네. 자비스라고 이미 얘기를 하셨는데, 예, 특이했습니다. 보시면은, 사람 얼굴 인식을 할 때, 얘가 지금 본인한테 얘기하는지 아닌지, 지금 이제 낄낄 빠빠 하고 있죠? 지금, 보니까. 본인이 끼어들 때 끼어들고, 답해야 될 때 답해야 하고, 이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사람의 표정의 이제 방향과 보고 있는 이미지를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어쨌든 사람들 얘기를 할 때 어떤 문맥을 또 파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일단은 사람 얼굴을 포착하고 나서 그 문맥도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겠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필급 보면 이제 본인한테 얘기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이제 자연어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하면은 이제 사람처럼 뭐 다뤘겠죠. 예, 당연히 이제 지금 아래 보시면 자막도 다 그냥 자연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자막 나온 것 자체가 다 물론 뭐 NDVI에서 달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연히 자연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이 컨버세이션 자체가 자연어죠. 그러니까 이제 다 이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뭐 영상, 이미지, 자연어, 음성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딱 봐도 이 장면 하나가.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이제 앞으로 무궁무진할 겁니다. 뭐 저희가 이제 단순히 학구적으로 연구하는 목적도 갖고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에 이제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구현이 돼야 되는데 제 생각에 아직 우리 삶에 있어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다가와 있는 케이스는 아직까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GTP3도 뭐 나와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 GTP3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 그런 정보들 지 마음대로 내뱉고 있으니까 어떤 여러 방면에 있어서 아직 인공지능의 그런 우리 삶을 이렇게 막 번뜩번뜩 바뀌어주는 것까지는 아직 안 와 있는 것 같고, 예,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이 크게 보면은 큰 분야로 보면 두 분야로 나눠질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정보 추출 분야고, 예, 그거는 기존에 이제 검색 엔진 쪽에서도 많이 다뤄지던 부분 중 하나일 것 같고, 어쨌든 빅데이터라는 어떤 수많은 정보를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고, 그걸 가공해서 우리가 더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상태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사람의 감정을 이제 자극하거나 그런 데이터를 이용해서 감정 데이터 이용해서 앞으로 어떤 사람의 기쁨, 슬픔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교감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으로도 많이 발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티모달이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재밌는 분야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네, 일단 앞에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뭐 당연히 원론적인 거니까 원론적인 거고 멀티모달의 일단 기본 아키텍처도 이제 자연어에서 시작은 했다고 하지만 실제 사용된 데이터는 이따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멀티모달 트랜스포머라고 이제 논문 제목부터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 레이어로 일단은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스택티드 레이어를 이용한 이제 인코더 구조,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코딩 하는 부분이 있는데, 디코딩 하는 부분이 기존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일단 기존의 자연어 처리에서 아까 이제 희수님께서도 많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시퀀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인코딩하고 이제 그걸 정보를 다시 디코딩해서 생성하고 이해하고 이런 이제 구조를 같이 이어붙이는 걸 이제 시퀀스라고 하는데, 기존의 멀티모달의 기존 연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도 이게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본 건 아니지만 어떤 네이처지 논문에서 제시된 그림 중 하나인데요. 이전에는 의학 쪽에서 많이 쓰였다고 해요. 물론 사실 이것도 얼마 이전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이제 뭐
이제 의학에서 뭐 엑스레이 사진이랑 그다음 뭐 환자 기록이랑 그걸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그것도 일종의 멀티모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츠하이머 병을 이제 예측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의학 쪽에서 많이 멀티모달 쪽으로 많이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사용됐던 방식들이 이런 여러 가지 퓨전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이게 다 이런 게 유럴렛이잖아요. 그 풀리 커넥티드한 그런 노드들을 다 이어 붙여가지고 유럴렛으로 이제 이거 사실 뭐 그게 특별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퓨전하는 과정들이 이제 멀티모달의 어떤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아키텍처는 퓨전이 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논문을 보면서 되게 거창했지만 사실 퓨전한 거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얼라이언드 시퀀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왜 얘기를 하게 되냐? 일단 제목 자체가 논문에서 제시한 논문이 제목이 언얼라인 멀티모달입니다. 그래서 언얼라인을 설명하기 전에 얼라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방금 이제 퓨전이라고 말씀드렸죠. 퓨전이라 하면 어떤 서로 성질이 다른 데이터를 퓨전시켜서 어떻게 유럴렛에 통과를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퓨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연어 같은 경우는, 장표를 사실 좀 뜯어버렸는데, Today, the weather is gorgeous and I see the beautiful blue sky라는 문장이 생성을 해야 된다고 봅시다. 그럼 자연어 같은 원리는 이 앞에 다 단어를 주고 마지막 스카이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이거 되게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는데 today is the weather 하고 그 다음 단어가 나올 걸 예측하는 거죠. 그걸 이제 생성이라고 보는데 이게 is가 나올 거라고 이제 probability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연어는 쭉 계산되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는 건 이제 다 토크나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today the weather is gorgeous 이런 식으로 단어를 토큰 잘라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제 이게 자연어고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물론 이제 이미지 쪽에서 그 이미지 쪽에서 많이 이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쨌든 이미지는 그 어떤 한 장면에 캡처 뜨고 있죠. 사실 시퀀스라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언어는 시퀀스를 갖고 있지만 그 다음에 어쿠스틱은 MFCC라고 봅시다. 이게 이제 MFCC인데 MFCC도 이제 시퀀스를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이의 변환 해가지고 이제 MFCC를 뽑아내는데 이게 문제는 길이가 서로 다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표현하고 싶은 문장은 이렇게 들어가요. 뭐 날씨가 좋아, 하늘은 파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사진이 들어가요. 이 사진이 꼭 이런 시퀀스를 갖고 있지는 않겠죠. MFCC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서로 얼라인해서 한 시퀀스로 맞춰주는 작업을 이제 얼라인 시퀀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트랜스포머 그 종류들 보시면은 얼라이먼트 모델이라고 많이들 단어가 나오는데 얼라이먼트 모델 종류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예전에도 그 논문 하나 소개시켜 드렸을 때도 얼라이먼트 모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종류가 되게 다양합니다. 얼라인 하는 과정이. 어쨌든 이런 길이를 맞춰주는 게 이제 얼라인인데 언얼라인은 왜 언얼라인을 했느냐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연어랑 이 이미지랑 시퀀스랑 어떤 인풋의 길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좀 소심한 예제인데 6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토큰이 이미지는 5개 장면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길이가 안 맞으니까 이제 여기서 자르든 여기서 하나 붙이든 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다 프로덕트를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6x5 해서 곱해주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얼라이먼트에서 계산을 해줄 수 있는 과정. 그러니까 이걸 이제 셀프 어텐션이라 이제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다 프로덕트를 이용한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텐션 과정을 해주는 게 이제 언얼라인 시퀀스입니다. 이 이제 현재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고요. 그래서 이 방금 얘기 들었던 거를 이제 그림으로 다시 설명드리면은 이제 그래서 스펙타클이라는 단어를 얼라이먼트 한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제 스펙타클 하면 이제 뭐 좋은 뜻이니까 이제 여기 이제 비전 정보에 쭉 들어가 있어요. 사람이 막 이렇게 나오다가 뭐 표정이 변하겠죠. 딱 봐도 이제 표정이 변화를 이제 인지하고 싶은 건데 이쪽에서 이제 스펙타클 막 여기서 막 표정이 바뀌고 있어요. 랭귀지는 쭉 나오겠죠. 그럼 스펙타클 나오고. 그럼 이제 오디오도 MFCC가 쫙쫙쫙쫙 뽑을 때, 스펙타클하고 이제 뭔가 이제 시그널을 줬겠죠. 뽑았는데, 다행히도 아다리가 맞으면은, 예, 다행히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착하기가 쉽겠죠. 인공지능은. 그래서, 스펙타클 하구나. 이런 이제 뉘앙스를 주고 싶은 게 이제,
온라인이 잘 되어 있을 때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겠죠. 사실 현실 세계 모든 이 우리가 화자로부터 얘기하는 모든 이 발화나 어떤 표정은 절대 온라인 하기가 힘들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언어가 바뀌면 또 골치 아파지겠죠. 뭐 당연히 뭐 영어는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어면 뭐 어순도 바뀌고 남자고 여자고 뭐 나이가 어떻게 될 수도 있고 남녀노소 서로 다른 이 잡히는 이 포인트와 이 표정의 변화들은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언어랑 매치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쿠스틱도 똑같겠죠. 그래서 이 온라인을 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제시한 논문은 이제 언온라인은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데이터를 일단 다 취합해서 한번 보자라고 해서 일단은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고 처음에 이제 레이어를 한번 거치게 되는데 인포 시퀀스의 어떤 이 포착할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기 위해서 일단 컨볼루션 레이어를 한번 거친다고 여기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이거 컨볼루션을 거쳐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한번 컨볼루션을 거치게 되고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그쪽 GitHub 코드를 따와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랭귀지 데이터고 여기가 어쿠스틱 데이터고 여기가 이제 비전 데이터로 만들어서 네, 여기 컨볼루션 이제 이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통과를 시키고요.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은 홀수 번째랑 짝수 번째 그 시퀀스의 그 순서에 따라 서로 다른 계산을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에서도 이제 시니소리얼 뭐라더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제 똑같은 트랜스포머랑 같은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크로스보다 트랜스포머를 이제 아키텍처에 들이붓기 시작하는데 일단 가장 큰 특징은 그 아까 데이터를 인풋으로 만들 때 그 비전 데이터랑 그 랭귀지 데이터랑 여기서 보시면 더 편하겠네요. 자, 우리가 일단은 그 총 3가지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총 6가지의 경우의 수로 타겟과 소스를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해봅시다. 왜 그러냐면은 자 타겟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를 이제 예측하거나 만들어내는 과정 목적을 두고 있는 쪽에 모달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오디오랑 비전 데이터를 같이 컨택트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 크로스 어텐션을 해주는 그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 비전 쪽 데이터를 예측하고 싶다. 그다음에 텍스트랑 오디오랑 같이 이어 붙여서 여기다 넣어주고 오디오도 똑같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가 퀄이고 여기가 키가 돼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 어텐션을 해줍니다. 총 3가지에서 서로 다른 이 모달리티가 총 3군데에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걸 이제 크로스 모달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로스 모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이 모달리티를 어떻게 세워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줄 거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로스 모달 트랜스포머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데 크게 보면은 아까 제가 이제 그 방금 이 설명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쿠스틱이 랭귀지고 어쿠스틱 비전이고 비전이 어쿠스틱이고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개수만큼 이제 수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 이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순서상 이제 여기서 크로스보다 이제 모달리티를 해주면은 트랜스포머의 셀프 어텐션을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해주고 그다음 마지막에 계산된 결과를 다 그 소프트맥스로 취해서 붙여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가장 확률이 높은 어떤 값의 시퀀스를 이제 뽑아내서 프레딕션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사실상 모델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되게 심플리틱하게 컨볼루션 다 거쳐서 피처로 일단 한번 맞춰주고 그다음 포지션 임베딩해서 한 모달리티를 하나 만들죠. 모달리티를 만든 다음에 그 모달리티의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3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2개는 소스라고 하나를 타겟으로 해서 그거를 모달리티로 한 번 계산하고 한 번 계산하고 한 번 계산하고 총 이렇게 해서 계산을 6번씩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거쳐가고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인 셀프 어텐션의 메커니즘 그대로 이용하고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인코딩 과정인데 보통 트랜스포머의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였는데 여기서 이제 디코더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제 프레딕션 하는 레이어를 거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어떤 그런 이 포인트들, 어텐션 포인트들을 이렇게 잡아내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험을 했고요. 예, 그래서 그 사용된 데이터는 모식이라는 얘네가 그 실험한 논문인데
accuracy 이제 F1 이거는 이게 그 사용된 데이터가 다 여기 CMU 아시죠? 그 카네기 멜론 대학교인데 거기서 만든 그 영상 데이터입니다. 문본은 영상이라서 사람이 혼자 떠들고 있어요. 떠들고 있을 때 그 MFCC랑 그 텍스트랑 표정을 이제 잘 정제해 놓는 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 데이터인데 그걸 이제 다 이제 뽑아 놓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걸 쭉 이제 실험을 해 봤더니 이제 기존의 LSTM은 그 이제 하나하나 찍어서 넣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넣을 수 있는데 성능이 좋았다. 어쨌든 그 제가 봤을 때는 이 모달리티, 멀티모달리티의 어떤 성능이 그래도 확연하게 들어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5점, 3점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능이 나왔고 그 에빌리에이션 하려고 언얼라인 했고 얼라인 하는 것도 차이를 이렇게 뒀어요. 근데 재밌게도 아까 이제 온라인의 그 특징을 말씀드렸잖아요. 온라인이 더 성능이 좋다고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언얼라인보다 뭐 근소한 차이긴 한데 일단 여기서는 온라인 된 게 더 결과 좋게 나왔고 이제 이것도 다른 데이터셋인데 이건 이제 이모션 애널라이즈 감성 분석 같은데 그 해피, 새드, 앵그리, 뉴트럴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건 이제 또 다르게 레이블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픽스돼 있는 거죠. 픽스돼 있는 그 이모셔널 레이블을 가지고 예측했더니 온라인 모델에서는 90점, 그 다음에 여기서는 84.3점. 근데 어쨌든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좋게 나온 것 같아요. 멀티모달리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여기도 이제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설계를 다르게 한 것들이죠. 이제 뭐 랭귀지만 했을 때 이 정도, 뭐 오디오만 했을 때 이 정도, 비전만 했을 때 이 정도. 네, 이제 멀티모달리티로 모달리티 크로스 어테이션 했을 때는 이제 50점대 다 상회하고요.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걸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의 마지막에서 이제 확인한 예시를 이제 딱 하나 보여주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찍었을 때 이 사람한테 얘기를 했겠죠. 이제 이 부분은 강조를 하다, 이 부분은 뭐 스품이다. 이제 이거를 이제 다 레이블링 해놨을 텐데 그때 이 어텐션 계산한 건데 그때마다 unfortunately 뭐 이러면서 얘기하면은 뭐 fraud 이러고 뭐 그래서 movie 이러면 이제 막 뭔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disappointing 하면 이제 angry 뭐 inambition 해서 여기에서의 그 당시 시퀀스의 캡처들을 잘 캡처해놓은 걸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준 결과물들이 있고요. 간단하게 이제 실험할 때 우리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보는데 배치 사이즈 이런 식으로 16개, 128개, 32 이런 식으로 뒀고 러닝 레이트도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러닝 레이트가 좀 커서 좀 놀랐어요. 보통 되게 작게 러닝 레이트를 하는데 마이너스 3이 너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지 쪽은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 정도 사이즈가 큰 편 아닌가요? 혹시 다른 그 이미지나 음성 하신 분 계신가요? 이게 10에 마이너스 30면 되게 큰 거 아닌가요? 혹시 아시는 분? 이미지는 보통 러닝 레이트가 어떻게 되죠? 사이퍼 투엔 할 때 아담으로 저 정도보다는 한 10분의 1 정도 작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이면은. 10의 마이너스 4승부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0.0001, 그렇죠? 0.00001 보통 그 이상으로 하면 오히려 액큐러시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러닝 너무 크면 이제 점프할 거니까 크게 점프하는데 생각보다 커서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뭐 옵티마이저 이거 썼고요. 그다음에 이제 히든 사이즈 이건 이제 그 트랜스포머의 이제 피처들이니까 이런 거 들어놓고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는 그렇게 뭐 크게 특징적으로 볼 만한 건 없을 것 같고, 이제 뭐 들어봐서 이제 말대로 들어봐시고, 그래서 이제 랭귀지 모델에서는 그 글로벌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썼는데, 비전 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뭐 팻셋이라는 거를 썼다고 하고 이제 그 프레임당 이제 뭐 뽑아내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프레임당 뽑아낸 기준점이 있는 것 같고, MFCC 쪽 다룰 때는 뭐 코바랩이라는 그런 친구를 갖다 썼다고 합니다. 이제 뭐 외부 라이브러리니까 이제 뭐 이제 이런 거 언급한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그 질문 없으면은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